이번 영상은 많은 부모님들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는 자녀 무상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칼리지에 ESL 과정을 등록하면 동반하는 자녀가 몇 명이든지 전부 무료로 공립학교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부모 1명의 ESL 학비로 자녀 3명을 무료로 캐나다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공립학교의 1년 학비가 1명당 1,400만원 정도라고 하면 2명이면 2,800만원이고 3명이면 4,200만원이죠. 1년에 아이 3명이면 아이들 학비만 4,200만원이라는 큰 비용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1년만 보낼 게 아니라 한 3년, 2년 이 정도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면 3년만 하더라도 4,200만원 곱하기 3년 하면 총 금액이 1억 2,600만원입니다. 학비만요. 엄청난 금액이 절약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문의를 하시고 또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서 부담스러운 유학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십니다. 무상교육이 진행 가능한 기간은 평균 6년입니다. 어학과정을 밟는 기간이 대략 1년, 그 다음에 컬리지 본과과정 2년, 그리고 졸업 후 받는 취업비자 3년 해서 최소 6년이죠. 하지만 이런 무상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가능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상교육으로 진행해도 되는 경우, 첫 번째, 자녀가 최소 2명 이상인 가족입니다. 부모의 칼리지 ESL 1년 학비가 자녀의 1년 공립학교 학비보다 약간 비싸거나 아니면 비슷해요. 즉, 한 명의 자녀라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지출이 됩니다. 부모님의 학비나 아이 학비나 그게 그건 거죠. 그래서 최소 2명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 비용 절감 효과를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스스로 통학이 가능한 학년. 캐나다는 법적으로 만 12세가 넘으면 그때부터 혼자 외출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외출 시에 꼭 부모님과 또는 보호자와 함께 동반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칼리지 학교 수업이 아이의 학교 수업보다 늦게 끝나게 되는 날이라면 혼자 스쿨버스 타고 집에 올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 수업을 듣다 말고 나와서 아이를 픽업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어려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학업에 집중을 못 하시게 되겠죠. 보통 초중고 공립학교 정규 수업은 오후 2시 반에서 늦어도 오후 3시 안에 다 끝나요. 그리고 부모의 컬리지 어학 프로그램은 해당 컬리지마다 조금 다르지만 간혹 아이의 수업보다 더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도 학업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가 있는 경우. 어차피 부모님의 학비는 지출이 되죠. 대략 1년 컬리지 학비가 1,600만원에서 1,800만원 사이인데 아이들의 학비를 수년간 면제받는 금액을 생각한다면 별거 아니라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어쨌건 결론적으로는 부모님께서 학교 졸업하실 때까지는 1년마다 저 금액이 계속 지출되는 거죠. 그리고 지출한 학비가 아까워서 수업을 들으셔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무상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님께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 합니다. ESL 수업을 할 때는 어학과정이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조금 지각하거나 조금 일찍 강의를 빠져나온다고 엄청난 페널티를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평균적으로 1년 정도의 어학과정이 끝난 이후에 해당 칼리지의 본과 과정으로 입학이 되시는데요. 본과 과정은 정말로 진짜 대학을 다니시는 거예요. 본과 과정 아시죠? 예를 들면 의상학과, 전산학과, 건축학과, 요리학과, 유아교육과 등등등. ESL 수업 때는 일반 선생님이 가르치지만 이 본과 과정부터는 수업을 교수님들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학과정 때보다 더욱 숙제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 전공 과목도 제대로 공부해서
학점도 이수하셔야 됩니다. ESL 수업 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진지한 자세로 학교를 다니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도 이제 대학생이 되신 거니까요. 근데 만약 부모님께서 학업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상태라면 본과 과정 때 수업을 다른 일반 유학생들처럼 충실하게 하지 못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 학과 교수님들이 학점을 제대로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학사 경고를 여러 차례 받고 최악의 상황이 와서 학교에서 제적되고 그 때문에 부모의 학생 비자가 효력을 잃게 되면 자녀들의 무상교육도 중단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배움에 대해선 국경도 나이 제한도 없죠. 저도 지금 평생 해본 적 없는 유튜브 영상 편집을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40대, 50대 부모님들의 나이 때는 충분히 배우실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가슴속에 맺혀있는 한이 좀 있죠. 바로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요. 지금 시대는 100세 시대를 넘기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정말 높아요. 40대, 50대라 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가실 날이 살아온 날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나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나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네 번째, 아이들이 집안일을 같이 도와줄 준비가 된 경우. 무상교육을 진행하면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도 학교를 다니고 서로 바빠요. 캐나다는 급식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도시락을 아침에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 부모님은 학교 공부, 학교 숙제, 도시락 준비, 집안 청소, 빨래, 아이들 뒷바라지 등의 집안 살림까지 하셔야 하다 보니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하루가 부족하죠. 아이들이 같이 이런 부분들을 도와서 생활한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생활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무상교육으로 진행하면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치원생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무상교육은 유치원부터 가능해요. 유치원부터 무료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유치원 프로그램은 굉장히 수업 시간이 짧고 또 매일 등교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한 명이 유치원 아이를 데리고 무상교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아이의 수업이 부모의 수업보다 일찍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한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면 아이만 혼자 집에 두고 부모님이 학교를 가실 수는 없으니까 부모님이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이를 학교에서 픽업하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수업 받다가 도중에 나오셔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진행하시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학교 배정은 거주지 우선으로 교육청에서 임의로 배정을 합니다. 무상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조기 유학인 경우에 아이들의 학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로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치만 무상교육인 경우에는 거주지 주소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자리가 있는 학교로 선정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미리 지정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집이 계약되고 난 이후에 교육청에서 그 집 주소지에 따라서 임의로 학교가 배정됩니다. 온타리오주에만 초등학교가 3,000개가 넘고 고등학교가 800개가 넘기 때문에 학교 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학비를 납부하고 진행하는 경우와는 좀 다르게 학교가 임의로 배정된다는 점, 이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께서 학업에 관심이 없으신 경우. 상담할 때 부모님께서 학교만 등록하고 무상교육을 진행하면 안 되냐고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학교만 등록하고 무상교육을 진행하면 안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거죠. 위에 언급해드린 부분처럼 부모님의 학생비자가 유지되어야 계속 무상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비자 기간이 길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학교를 그만 다니시거나 수업을 중단하시면 결과적으로 이민국에서 비자를 만료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자녀들의 학비를 면제받은과 동시에 납부한 부모님의 학비를
최대한 의미 있게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의 유학원들은 한국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해줄 뿐 실제로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이런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제공을 하진 않아요. 지금 위에 예를 든 경우의 수들조차도 설명을 해주지 않는 곳들도 많고요. 위의 내용들은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 외에 케이스별로 자세히 알고 준비하셔야 할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 댓글이나 문의 전화를 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도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